안녕하십니까. 투영입니다. 개인적으로 그 주식시장을 판단할 때, 펀더멘탈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변동성 또한 펀더멘탈 못지않게 굉장히 중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최근에 미국 주식시장이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이에 따른 금리 인상이 조기에 실시되지 않을까. 이 이슈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 상승하고 있습니다. 뭐 계속 제가 블로그에서도 말씀드렸고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현상에 머물 것이라는 페드 의장의 의견에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미국 시장이 계속 신고가를 형성하면서 이제 월가의 고민은 실질적으로 없는 듯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아무도 리스크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반론도 만만치 않지만, 현재 기본적으로는 이런 시장의 우려감에 대한 부분들은 언급되지 않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지금 걸리고 있는 부분은 이제 가시가 목에 걸린 것처럼 변동성이 지금 목에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변동성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읽고 있는 각종 보고서나 아니면 언론에 나온 뉴스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변동성, volatility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S&P 500 지수가 잠시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구글 검색 트렌드를 통해서 빅스 검색 건수를 조사해 본 건데요. 이 빨간색이 변동성에 대한 검색 건수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 1월 28일, 26일, 27일, 28일 이때만 가장 높았었고, 그리고 나서는 변동성에 대한 검색이 관심이 줄어든 거죠. 그러더니 최근에는 평균 수준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변동성 검색 건수가 높았던 이때는 S&P 500 지수가 단기적으로 좀 급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빅스가 30선까지 치솟았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변동성에 대한 변동성 지수가 이때는 30을 넘어서 이제 37까지 갔다가 다시 시장이 빠르게 안정감을 찾으면서 빅스 지수는 다시 재차 하회를 했고, 20선에서 지지를 받다가 다시 30선 돌파 시도를 했지만 무위에 그치고, 다시 지지선이었던 20선이 깨지고, 이제는 20선이 강력한 저항선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월 달 이후에 20선이 강력하게 저항선으로 작용하면서 S&P 500 지수는 그 이후로 다시 한번 계속 상승 추세를 보였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시점에서 주목되는 점은 빅스 지수가 여름에는 더욱더 안정감을 보이는 계절성 효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거 1990년도부터 2019년까지의 평균 데이터를 나타낸 것인데요. 빅스 인덱스를 보면은 7월 달까지는 거의 안정감을 보이다가 8월부터 이제 이렇게 본격적으로 상승하고, S&P 500 지수도 조정을 받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이제 서머랠리에 진입하면서 8월 초까지 이는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상승하다가 그 이후로 이제 꺾이는 그런 경우인데요. 결국은 변동성 지수도 올해 계절성을 따른다면 혹시 이런 궤적을 따르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빅스 지수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절성을 감안을 하면은 7월 말 8월 정도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식시장 흐름과 연계된 것이기 때문에 빅스 지수를 예측한다는 것은 직수 그 종합주가 지수 예측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변동성과 관련해서 그 미미한 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FOMC 그 회의 결과 를 그 발표한 이후에 옵션 트레이더들이 이제 조금씩 그 시장 하방에 대한 그 포지션을 그 대비하기 시작했는데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하락 가능성에 대비를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알 수 있는 그 대표적인 그 지수가 그 스큐 인덱스인데요. 이 스큐 인덱스는 그 블랙스완 지수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례적인 사건, 그 테일 리스크에 그 대비할 수 있는 그 테일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지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칭이 그 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스큐라는 말은 그 외도라고도 해석을 하고요. 한쪽으로 그 지나치게 그 치우친 정도를 그 의미하는 수치입니다. 단어입니다. 통계적으로는 그 정규분포상에서 양극단에 그 치우쳐진 일종의 그 테일 리스크 쪽, 다시 말씀드려서 표준 편차가 2를 플러스 2를 벗어나는 이런 그 수준을 그 스큐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큐 지수가 그 상승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변동성이 그 늘어난다라고 그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주시장이 그 폭락 시에 수익을 내는 그 풋옵션 중심의 그 초점을 맞춘 그 지표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그 극적인 변화에 대한 그 보험, 인슈어런스 즉 해지 성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주가가 폭락할 때 그 보유하고 있는 그 주식에 대한 그 해지 개념으로 그 주식과의 그 반대 방향 포지션을 갖는 그 옵션, 다시 말씀드려서 풋옵션 매수나 콜옵션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이 지수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옵션 트레이더들이 향후 주식시장이 그 하락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해지 포지션을 그 늘린다라는 의미로 그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스큐 지수가 그 지난주에 그 75까지 상승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종합주가 지수가 상승하면서 60선까지 그 하회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지난주에 그 가장 높은 그 수준을 기록한 것이고요. 연치 후 이후에 그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그 12월 달, 3월 달 이때 보여줬던 고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데 앞으로 이 흐름이 이제 어떻게 될지 상당히 그 주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는 다시 말씀드려서 해지 수요가 지금 점차적으로 그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S&P 지수 그 옵션 기간 구조인데요. 이 기간 구조도 보시는 것처럼 그 상당히 그 가파르게 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수개월 뒤에 시장이 그 하락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그 방어하고자 하는 그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그 기간 구조가 나타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스큐 지수가 그 빅스 지수와 그 선행성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당장 뭐 내일부터 그 시장이 그 하락한다는 의미는 그 더더욱도 아닙니다. 단지 이제 그 회의론자들이 정상적인 그 시장 환경보다 그 많아졌다라는 것을 그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 채권보다는 그 방어 기능으로서 풋옵션이나 그 변동성에 대한 그 대비를 하고 있다는 그 의미로 그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어제 그 블로그에서 그 리스크는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그 대비는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그 내용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그 미국 주식시장의 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기간이 오래 지속될수록 경험적으로 그 피로도가 높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시점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변동성은 낙관론이 그 팽배한 상태에서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금씩 그 방어적인 전략을 해보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기관 투자가들 뭐 대부분은 아니지만 그 방어적인 그 포지션을 갖는 경우에는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약 1 내지 2% 정도는 그 풋옵션을 갖고 가는 것이 그 갖고 가는 그런 그 전략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수행합니다. 그런데 그 일반적인 그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전문적인 그 트레이더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옵션을 그 권해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 대신에 그 해지 이러한 그 테일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그 ETF 상품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품들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그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캠브리아 그 테일 리스크 ETF라는 게 있습니다. 티커로는 테일인데요. 90%의 그 채권과 10%의 그 풋옵션으로 구성된 그런 상품입니다. 그 이러한 구조 때문에 그 상승장에서 그 이익은 그 제한되지만 하락장에서 그 손실은 하락장에서 그 이익은 그 가져다 줍니다. 큰 폭으로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전 시간에 그 말씀드린 5월에 그 출시된 그 신규 ETF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여기에서도 그 팻테일 그 리스크 ETF인 그 FATT에 대해서도 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상품은 그 단지 그 하방을 그 방어할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번쯤 이 시점에서는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뭐 S&P 지수에 대한 그 숏 전략을 구사하는 그 프로시어스 그 숏 앤 S&P 500 ETF 티커로는 SH가 있습니다. 이 상품도 그 해지 그 기능으로서는 그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그 상품 비중을 그 높게 가져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 생각을 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그 자신의 그 포트폴리오에서 5 내지 한 많아야 10% 정도 그 비중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후 시장이 급변할 경우에 그 포지션을 늘리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또한 이들 상품은 그 상품 구조가 복잡하고 그 호가 스프레드도 크고 상대적으로 그 운영 보수도 그 높습니다. 그래서 그 하락 시점이 예상보다 그 길어지면 늦게 나타나면 그 전체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잠식하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단지 해지 개념으로 이러한 상품들을 그 소폭의 비중으로 가져가는 것이 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가 절대로 시장을 그 비관적으로 그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제 그동안 강세장이 오랫동안 그 길어졌기 때문에 혹시 그 예상치 못한 시장 급락에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오늘 그 리스크 관련된 그 해지 ETF에 대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성공 투자를 항상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